me know what you whisper. They have lost their protector. Now is our time to strike. 안녕하세요. 마블로키 2011 문강호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마블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관람하고 온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리뷰 및 떡밥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or the surface world.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올해 개봉한 마블 영화 중 가장 작품성이 좋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티찰라의 뒤를 이어 블랙팬서가 된 슈리 등의 와칸다 측의 캐릭터들, 아즈텍 문화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각색된 네이머와 탈로칸, 수면 위와 수면 아래를 넘나드는 와칸다와 탈로칸 이 두 왕국에 대한 묘사,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는 와칸다 등의 주제를 뛰어나게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T와 영상 면에서도 정말 좋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2시간 41분이라는 러닝타임은 좀 길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예고되었던 것처럼 체드윅 보스만에 대한 추모로 가득한 영화였습니다. 우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체드윅 보스만의 티찰라를 추모하는 인트로로 시작되었으며, 영화는 티찰라의 주변 인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슈리가 오빠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의 최대 궁금증은 아마 누가 새로운 블랙팬서가 되는가일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슈리가 블랙팬서가 됩니다. 레티티아 라이트의 슈리는 예전부터 강조되었던 것처럼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주인공입니다. 슈리는 탈로칸에서 네이머로부터 받은 탈로칸 비브라늄 팔찌의 섬유질과 이전에 계속 연구했던 인공 하트허브를 합성시켜가지고 블랙팬서에 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공 하트허브를 만들어 그것을 복용하고 블랙팬서가 됩니다. 하트허브를 복용한 슈리는 원래 의식처럼 선조들의 세계로 오게 됩니다. 슈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킬몽거를 만납니다. 킬몽거는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녀가 네이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과 그녀는 똑같다면 슈리를 조롱하고 슈리에게 티찰라처럼 고귀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와칸다의 탈로칸 공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에서는 슈리가 복수보다는 티찰라처럼 고귀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네이머를 죽이지 않고 진정한 블랙팬서로 거듭나게 됩니다. 슈리가 일시적으로 복수심에 눈을 멀게 된 계기에는 그녀의 어머니 라몬다의 죽음이 있었는데요. 영화의 중후반 와칸다의 여왕 자리에 있었던 라몬다는 네이머에 의해서 익사당하게 됩니다. 사망 전까지 안젤라 바셋이 보여줬던 연기는 가히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오직 하나밖에 안 남은 자신의 딸을 지키려는 라몬다의 모성애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슈리가 와칸다의 새로운 블랙팬서가 되기는 했으나 와칸다의 국왕이라는 타이틀은 다른 인물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돌던 루머처럼 와칸다의 새로운 국왕은 은바쿠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은바쿠는 티찰라의 부탁을 받아 슈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슈리가 엇나가지 않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상당히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만큼 향후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어진 와칸다의 국왕이 될지 그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아스텍 문화를 기반으로 각색된 네이머도 카리스마 있는 해저 왕국의 지배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개봉 전에는 아스텍 문화를 네이머라는 캐릭터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우려를 완전히 없었습니다. 특히 네이머는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로 묘사되었다는 점이 더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이머가 와칸다를 침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은 전부 다 네이머의 백성들, 탈록한 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분명히 빌런 포지션이지만 그 캐릭터성 자체는 빌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결말에서 네이머는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와칸다와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서 헬무트 제모에 이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또 한 명의 빌런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네이머가 원작과 같이 엑스맨과 같은 부류인 뮤턴트, 즉 돌연변이 이미 확실히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머가 지배하는 해저 왕국 탈로칸 같은 경우에는 비브라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머와 창 또한 순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으며 바스트 여신이 바센가에게 하트 허브를 통해 블랙팬서의 힘을 줬듯이 이 탈로칸인들은 원래 메소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비브라늄 운석에서 자라는 약초를 먹고 바다에서 호흡하는 종족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지금의 탈로칸인들이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또 이번 영화에서는 전작에 이어서 마틴 프리먼의 에버릴 로스가 맹활약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번 영화에서는 에버릴 로스에 대한 추가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팔콘 앤 윈터 솔저 그리고 블랙 위도우에 등장했던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 폰테인이 에버릴 로스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발렌티나는 현재 에버릴 로스가 일하는 CIA의 국장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후반부 에버릿이 와칸다와 비승인 접촉을 한 것이 드러나자 발렌티나는 가차없이 에버릿을 체포합니다. 이 발렌티나의 다음 등장은 2024년에 개봉하는 영화 썬더볼츠가 될 예정인데 영화에서는 발렌티나가 미국의 비브라늄 보유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욕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이나 현재 썬더볼츠는 미지의 땅 세비지 랜드에서 비브라늄을 탐색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영화 썬더볼츠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 큰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코에는 탈로칸인들이 슈리를 데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와칸다의 장군 지위와 도라밀레즈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대신 오코에는 이제 슈리가 만든 미드나이트 엔젤 슈트라는 날아다닐 수 있는 슈트를 착용하여 계속 와칸다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리리 윌리엄스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비브라늄 탐지기를 만든 장본인이며 이로 인해서 네이머와 탈로칸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아이언하트 슈트를 입고 와칸다를 도와오면서 탈로칸의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아이언하트는 신 스텔러로서 나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후계자가 될 만큼의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과연 내년에 방영되는 아이언하트에서 아이언맨의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루머로 돌던 닥터 둠의 등장은 개봉 직전에 예고된 것처럼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원래는 레이크 벨이 연기하는 이 닥터 그레이엄이 라트베리아와 관련된 인물을 연기할 거라고 했지만 영화에서는 그저 CIA와 발렌티나와 관련된 인물로 등장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닥터 둠이 판타스틱 4 영화에서도 삭제됐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닥터 둠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 등장할 수는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닥터 둠이라는 캐릭터가 하루빨리 MCU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쿠키 영상은 무엇이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는 쿠키 영상이 딱 한 개 있었습니다. 그 쿠키 영상은 바로 나키아와 티찰라의 아이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티찰라와 나키아의 아이의 이름은 투생으로 라몬더 또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티찰라는 투생과 나키아가 자신의 장례식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 투생과 나키아는 IT에서 그들만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후 투생이 슈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 투생은 IT식 이름이었고
와칸다식 이름은 티찰라 왕의 아들 티찰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티찰라의 아들을 소개함으로써 영화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채드윅 보스만에 대한 완벽한 추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We are transformed in a way through this experience. All of us very much believed that this feels like the most important movie we've ever made.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정말 만족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만족스러웠나요? 이 영화가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지만 이번 영화가 채드윅 보스만에 대한 뛰어난 헌세였다는 점만큼은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마블로키 2011 문강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감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블로키 2011 문강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e has the heart to listen to you, to look in your eyes and go deep, not just in the story, but in your soul. When you get down to what makes this movie human, that is where Ryan really excels. I think even in a world as fantastical and as magical and as exciting as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he just has an understanding of people. Now is our time. There's an embracing of culture, and Ryan is going a step further, and we're remembering, we're restoring, we're celebrating. Above all, it is a relationship movie. We'll have some incredible set pieces. But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what people are gonna really remember is the conversations. How do you move forward after losing someone that meant so much to you? You have to continue the legacy